어제 뭐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구 반대쪽 뉴질랜드에서 그 테레비평 구독자 르네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이 테레비평에 달고 나오라고 이 브로치를 보내주셨는데, 이 친환경 소재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녀가 있잖아요. 손녀를 위해서 인형을 챙겨서 보내주셨는데, 이 선물 상자에 정말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직접. 그런데 이 그림이 정말 재치 넘칩니다.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이건 언박싱 같이 됐네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이 손편지가 정말 석 장짜리 손편지예요. 그리고 이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뉴질랜드 거겠죠. 이 촬영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도 다 붙여주셨는데, 이 아이가 네모라는 이름이래요. 근데 이 아이 손으로 직접 뜨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에는 주홍이라고 합니다. 이 주홍이는 아주 오래된 앤틱 제품인데, 르네님께서 이 옷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새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물건에 그 새로움이 더하면 훨씬 더 귀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 르네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 정성과 배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깊이 거듭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르네님이 보내주신 그 앤틱 인형 주홍이를 보면서 오래된 것들, 오래된 사람, 그러나 새로움을 더하지 못해서 시청자를 질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인물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층이 나이 든 분들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한 얘기 또 하는 거잖아요. 몇 번이나 들어서 외울 지경인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금 반복하는 거. 나 살아온 얘기, 나나 재미있고 짠하고 대단하지 남이 뭐에 그리 흥미롭겠어요. 뭐 연예인, 아주 대단한 스타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던져놓는, 반복하는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대중의 시청자가 아주 재밌어 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착각을 할 만도 한 것이 그 옆에서 엄청나게 리액션들을 해주잖아요. 그 선배급 연예인들의 경우 후배들이 알아서 받들어 잘 모시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척 해주고, 그리고 맞장구 쳐주고. 지난 1월 11일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 개그맨 이봉원 씨가 출연했는데요. 일산에 연기학원 차렸다가 큰 빚을 졌다. 사채빚만 7억 원에 달했다. 그걸 방송으로 행사를 뛰어서 다 갚았다. 아내에게 일체 폐 안 끼쳤다. 대신 생활비는 못 줬다. 이 사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아마 그 자리에 패널들, 그 출연자들 몇 차례씩 접한 에피소드일 텐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보다가 제가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했어요. 그나저나 연예인은 빚을 지더라도 그 단위가 엄청 셉니다. 뭐 하나 나왔다 하면 대부분 수십억 대의 빚이잖아요. 그 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놀랍고, 그리고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쉽게 갚은 것도 놀랍죠.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게 사실이에요. 이봉원 씨와 박미선 씨의 교제 사실이 동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 또한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매번 거론되는 얘기잖아요. 이봉원 씨가 만취해서 미선이 나오라고 해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서 알게 됐다고 하죠. 그 개그맨 박준영 씨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역시나 다들 난생 처음 듣는 양 연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박준영 씨의 또 토크 단골 소재는 그 아내의 그 성형, 또 낭비벽 이런 거잖아요. 좀 새로운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이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는 증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같은 얘기 반복하기, 이거로 치면 조용남 씨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봉원 씨는 한 20년 가까이에 생긴 일이고요. 이 조용남 씨는 불과 한 해 동안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자꾸 반복합니다. 지난 1월 16일 일요일에 방송된 MBN 설정 토크쇼 신과 한판, 첫 번째 손님이 조용남 씨였어요. 이 프로그램이 무슨 설정이냐면 저세상 설정이더라고요. 김구라 씨가 진행자인데 염구라 대왕이라고 합니다. 초대 손님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환생을 시켜주거나 지옥행이거나 염구라 대왕이 정한다고 하죠.
물론 보나 안 보나 다 환생을 시켜주겠죠. 조용남 씨가 나올 때 이게 포승줄에 이 손목에 묶여서 나와서 저건 너무하지 않나 싶었는데 조용남 씨가 원한 설정이라고 해요. 이 퍼포먼스 삼아서. 이게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는 그래도 새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둘쯤은 나오려니 기대를 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2020년 12월 30일에 방송됐던 그 라디오스타부터 시작해서 비디오스타, 강호동의 밥심, 1호가 될 순 없어,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 그리고 살림하는 남자들 2, 돌싱 포맨, 속풀이쇼 동치미, 그리고 이번 신과 한판까지 아니 어떻게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찍어내기라도 하듯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기본 목적은 대작 사건, 그거 무죄 판결 받았다. 이 점을 시청자에게 각인시켜 주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더니 실제로 그 환불 요청이 밀려 들어서 집 담보 대출해서 해결을 했다. 그 통에 집 한 칸 겨우 남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집이 얼마인데요? 이거 초고가인데 그런 죽는 소리를 하나요? 이거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다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구라 씨가 잠자코 경청을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 소리 이제 그만하라고 할 법도 한데 가만히 있어요. 김구라 씨가 그래서 대출을 도대체 얼마 받았느냐 했더니 1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구라 씨 좀 실망한 눈치였어요. 연예인들이 뭐 대출 받았다, 빚 있다 이러면 막 수십억 대니까. 잘 나가는 작가들이 다 그렇게 한다. 조수 다 쓴다. 검찰이 70% 이상을 다른 사람이 그렸으니 미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끝까지 싸워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아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김구라 씨와 아이를 도우미에게 맡겼다고 해서 도우미가 키웠다고는 하지 않는다. 부모가 키웠다고 하지. 이 또한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 조수가 많은 부분을 그렸다 해도 이건 대작이 아니다. 이렇게 거들었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애를 돌봅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부모가 데리고 잤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 손에 큰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정성껏 돌본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 화투장 세밀히 그리는 게 어려워서 조수에게 똑같이 그리라고 시켰다는데요. 심지어 그리기 버거운 크기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자기 그림을 대작이라고 하면 현대미술 1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조용남이 조수를 시켜서 그렸다는 오해도 풀렸고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조수를 시켜서 그린 건 맞는데 무슨 오해가 풀렸다고 하죠. 차라리 그 디자인 바이 조용남 이렇게 해서 그림을 파세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림값이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호당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1호가 A4 용지 이렇게 반으로 접은 크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A4 용지 이 정도면 15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배우이신 전 부인 얘기는 텔레비평에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주 반복되는 소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식이 실은 퍼포먼스였다. 이미 이혼 상태였는데 행위예술 삼아서 결혼식을 올린 거다. 면사포를 한번 씌워주려고 그랬다. 그 예술을 기자들이 몰라보고 실제 결혼식이라고 보도를 한 거다. 이미 이혼을 한 사이였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다. 그리고 그걸 이 신과 한판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인 12월 4일 동치미에서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퍼포먼스 삼아서 결혼식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신과 한판에서 처음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퍼포먼스였는데 결혼식 축의금은 왜 받아요? 이분은 그냥 인생 자체가 쇼예요. 속풀이쇼 동치미는 본래 토크가 가족, 부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473화 그날만큼은 특별히 나이 들어도 청춘이다라는 주제 하에 여러 스타들을 모시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뿐이고 조용남 씨 특집이었어요. 이경실, 이성미, 유인경 씨도 나왔거든요. 이경실 씨가 말하길 우리는 조용남 씨 부록 아니냐고. 이 조용남 특집이라는 걸 출연자들이 인정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그 결혼식 퍼포먼스에 30명의 방송사 PD들이 동원되어서 축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혹시 그 PD 연합이 그 조영남 씨의 그 원활한 복귀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분이 계속 입에 올리는 소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양대 재학 시절에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사귀게 됐는데 알고 보니 따로 교제하는 남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스캔들로 번졌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포기하라는 교수의 압박에 결국 자퇴를 했고 나중에 서울대에 진학했다. 서울대에 가서는 더 잘 나갔다고 주장합니다. 그 여성이 타계했기 때문에 사연을 밝히는 거라는데 전 부인이야 업보라고 치고 이미 다른 인연을 맺은 분은 그 세상을 떠난 분을 왜 그리 자꾸 입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2020년 12월 30일 라디오스타부터 시작해서 그 한 해 동안에 제가 본 프로그램만 해도 10편 가까이 됩니다. 라디오스타에 앞서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대장 논란 이후 첫 복귀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노래 위주여서 그놈의 지겨운 도돌이표 자기 변호 합리화는 피할 수 있었죠. 각설하고 이 방송사 분들 왜 자꾸 조영남 씨를 출연시키는 겁니까? 이 특집까지 마련해 가면서 젊은 층들은 질색을 할 게 빤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장년층들이 반색을 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천만에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참신한 구석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고 우려내는 과거사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나요.